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슬기로운 선택, 최준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김우림입니다. 현대인들의 필수품, 스마트폰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자신도 모르게 잘못된 자세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많은 시간 사용하면 손가락과 목, 어깨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편리함 때문에 사용하는 필수품이지만 잘못된 자세로 과다 사용해서 몸을 병들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사님, 최근 잘못된 자세로 스마트폰을 장시간 사용하면서 척추나 관절이 병들어 가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아무래도 스마트폰을 놓고 또 고개를 숙이기 때문에요. 목이 피곤해지면서 경추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뉴욕 척추의 이제 보고에 의하면 어른의 머리의 이제 무게는 중립의 위치에서는 4.5에서 5.4kg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 머리를 앞으로 약간 15도 정도 기울이면 이게 12kg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30도를 기울이게 되면 머리가 18kg의 중력으로 느껴지게 되고, 45도를 기울이면 22kg의 몸무게, 체중을 느낄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인이 되면 모르는데 우리 아이들을 보면 뛰어갈 때 기뚱기뚱 하면서 머리에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아이들은 머리부터 이렇게 넘어지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인은 잘 모르게 되거든요. 그만큼 하중을 많이 받게 되기 때문에 이제 경추에 연골에 문제가 생기면서 경추에 이제 디스크라든지 척추관에도 문제가 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팔꿈치를 구부리고 요즘 뭐 손을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독수리 타법이라고 하는 경우고, 젊은 분들의 경우에는 워낙 이게 한국 분들 젓가락질부터 해서 손가락을 자유자재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뭐든지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팔꿈치 증후군이라든지 손목이라든지 손가락에 이제 통증이나 저림 증상까지도 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스마트폰의 과다 사용과 잘못된 자세로 나타나는 어깨 결림, 또 거북목은 어떻게 그럼 개선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첫 번째가 눈높이를 조절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이 아니라 인터넷을 볼 때도, PC를 볼 때도 자기의 이제 눈높이하고 좀 맞추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들고 봐야 되는데, 우리 전철이나 단들 있는데 이렇게 들고 보는 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시간을 조금 줄이시고, 그 다음에 자기 눈높이로 조금이라도 이제 올리는 습관을 들이시면 경추나 그 다음에 이제 손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팔꿈치 증후군은 이 사용량을 조금 줄이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선 3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이렇게 줄이는 습관을 하시면 이렇게 경추라든지 또는 이제 팔꿈치나 손에 이런 증후군들이 나타나는 것을 예방하면서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스마트폰 사용할 때 눈높이에 맞춰서 사용을 해주시고요. 또 사용 시간도 조금 줄여주시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목소리를 직접 듣고 건강 고민 해결해드리니까요. 전화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 건강 고민을 가진 시청자를 전화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청소년 ADHD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이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장애를 말하는 ADHD, 어떤 질환일까요? 그냥 이름 그대로입니다. 아이들의 경우에 일단 주의력이 결핍되어 있죠. 그런데 아이들은 우리 이제 어렸을 때 다 생각을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저희 때
요즘은 이제 몇 분을 수업을 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뭐 한 30분에서 50분을 수업을 한다. 예, 그러면 아이들의 이제 뭐 초등학생의 경우에 한 20분을 뭘 아이들한테 가르친다. 재미있는 거 하면 예, TV를 볼 때는 뭐 1시간도 볼 수가 있죠. 근데 공부라는 것은 재미있는 게 있고 대부분은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당연히 주의력이 결핍이 되죠. 예, 그 다음에 이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과잉 행동 장애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의 행동을 과잉, 예, 순간적으로 분노를 표출을 하고 어떤 손으로 때림이나 손으로 소리 지르거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거나 이런 과잉 행동, 예, 그러니까 때리고 소리 지르고, 예, 그 다음에 예, 음성으로 소리를 지르고 또 하나는 이제 눈으로 계속 찡긋찡긋 하면서 어떤 행동이 나타나는 두 가지를 합해서 예,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인데 이 증상으로 인해서 학업이라든지 주변 친구들과의 관계라든지 예, 그 다음에 아이들의 경우에 생활을 해 나가는데 지장이 있는 경우에 이 경우를 예,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청소년 ADHD는 아동 ADHD가 청소년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인지 청소년 시기에 ADHD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예,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예, 대부분은 이제 12살 전후로 해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됩니다. 예, 그렇지만 30% 정도에서는 이게 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 이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는 보고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아이들의 경우에 청소년기로 갈수록 예, 고등학교까지 학업의 강도라든지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의 강도가 조금 더 세지겠죠. 예, 이러므로 인해서 예, 과잉 행동 장애, 주의력 결핍, 예, 이렇게 있는데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주의력 결핍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청소년의 경우에 이렇게 계속 공부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공부에 성적이 안 오르는 경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자기도 모르게 엄마한테 그렇지 않으면 동생이나 같이 있는 식구들한테 과잉 행동을 순간적으로 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교우 관계에서도 그렇고 예, 그래서 반드시 아이들의 경우에 예, 소아정신과에서 꼭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가 있을 때는 아이들의 경우에 아이들은 그냥 다 주의력이 결핍하고 행동이 좀 싸우기도 하면서 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전문가 선생님께서 그렇게 진단을 내렸을 때는 방치하지 마시고 청소년기에 이게 안 되면 학업이라든지 예, 그 다음에 친구의 관계라든지 예, 자신이 목표하고 있는 예, 직업에 예,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오기 때문에 꼭 치료를 해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청소년 ADHD가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소아 때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방치를 하는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한국의 변화는 예, 때가 되면 다 잘할 거야. 이런 마음들이 조금씩 있거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학업과 이제 친구의 문제로 발생한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보다 예, 초등학교보다 중학교, 중학교보다 고등학교 이런 사춘기에는 친구들의 이제 어울림과 또 자신의 이제 공부의 실력도 예, 늘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아주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할 때, 감당하기가 너무나도 힘들 때 이제 이러한 질병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고 세 번째는 이제 남학생의 경우와 여학생의 경우가 좀 다른 경우인데요. 남학생의 경우에는 이제 남성 호르몬 분비로 욱하는 성질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충동 조절 이제 문제로 이제 이런 장애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간장에 화가 성한 경우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열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양기가 너무 성하기 때문에요. 이제 남성들의 경우에 이제 여드름이 많이 생기면서 남성 호르몬 분비가 많아지면서 열이 많이 발생을 하면서 열이 있다가 보면
같이 어울림에 있어서 오랫동안 앉아 있고 집중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나이가 갈수록 오히려 나타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제 그게 간장의 환지, 남성의 호르몬이 너무 왕성해서 그런지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치료를 하고 있고, 이제 여학생의 경우에는 집중력의 이제 저하라든지 이제 상열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집중력의 이제 저하라든지 이제 상열감은 원래 열이 없는데 피곤할 때 열이 올라오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이제 한방에서 음어화동 증상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경우에 생리가 자꾸 늦어지게 되는 여학생의 경우입니다. 여학생의 경우에 이제 두 번째는 변비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얼굴이나 두피 또는 등이나 가슴 쪽에 피부 트러블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생리통이 심해지는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심장의 화가 많아지면서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이제 치료 방법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청소년 ADHD가 많아진 이유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집중력이 떨어지는 주의력 결핍, ADHD가 생기는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예, 근본 원인은 이제 선천성을 띠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확한 원인은 딱 정해진 건 없는데요. 일단 병원에서 뇌 촬영 검사를 해보면은요, 대부분 정상인에 비해서 예, 활동과 주의 집중을 조절하는 뇌의 활동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걸로 찍힙니다. 예, 그러면 선천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요. 어떤 뭐 부모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제 이런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 선천성인 유전자 조합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인이 체질적으로 열이 많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키울 때 보면은 아이들이 뭐 요즘은 이제 하나인 경우에는 잘 구분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가 크면서 형제 간에 있고 자매 간에 있고 또 엄마들이 아이들을 이제 둘 키우는 경우, 셋 키우는 경우 보면 아이들 중에 좀 차분한 아이가 있고 아이들 중에 밥을 먹어도 한 자리에서 못 먹는 아이가 있거든요. 예, 이런 경우를 이제 열이 많고 적고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열이 많은 아이가 오랫동안 못 앉아 있고, 그래서 제가 아이들의 이제 체질을 구분을 할 때 열이 있는 아이는 공부를 시킬 때도 1시간 오래 시키면 안 되고 20분 내에 최대한 선생님한테 부탁을 제가 하라고 합니다. 이 아이는 오래 앉아 있는 걸 못하고, 예, 그 다음에 어떤 아이는 조금 속도는 느리지만 느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책에 보면 항상 나오는 게 토끼와 이제 거북이가 나오잖아요. 거북이는 좀 느리지만 꾸준함이 있고, 토끼는 좀 빠르지만 예, 지속성이 적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에 따라서 열이 많으면 예, 빠른 시간 내, 열이 좀 적으면 조금 느리게 해도 이제 좋겠죠. 예, 두 번째는 이제 스트레스가 선천적으로 좀 많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간장과 심장의 화에 의해서 발생을 한다고 보고 있고, 세 번째는 체력이 저하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제가 한방적인 병명은 음어화동이라는 병명입니다. 또 하나는 양어발열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비유하는 게 여성분들의 경우에 폐경이 되면 오히려 열도 떨어지고 오히려 좀 조용해지고 이래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여성분들이 폐경이 되면 열도 많아지고, 예, 여성스러움보다는 좀 더 과격, 이렇게 좀 남성스럽고 조금 더 활동적이잖아요. 예, 오히려 몸은 약해져 있는데 증상은 조금 더 활동적인 성향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의 경우에 특징이 뭐냐면, 오전에는 괜찮은데 오후에 에너지를 쓰고 나면 얼굴이 약간 붉어족족해지면서 뭔가 피곤해지고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좀 힘들어하는 체질이 이제 이쪽에 음어화동, 양어발열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네 번째는 대변이나 이제 소변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 예, 저도 이렇게 방송 녹화하면서 대소변을 보고 싶은 경우가 있는데, 방송을 할 때는 참아야 되잖아요. 예, 근데 어른은 조금 참을성이 있죠. 근데 아이들의 경우에는 아직 방광도 크지가 않고 변을 참을 수 있는 힘도 약해지겠죠. 예, 그러면
엉덩이를 들썩들썩하고 산만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제가 항상 엄마가 자기 자신의 아이의 체질이나 체력을 먼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지금 똑똑한 엄마는 아이가 지금 대변이 불편하다, 배가 고프다, 아이가 뭔가 속이 불편하다. 그래서 아이를 키운 엄마는 알잖아요. 아이가 우는데 배가 고파서 우는지, 예, 그렇지 않으면 응아를 해서 우는지. 근데 남자들은 잘 모르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항상 대소변에 문제가 있을 때는 이 ADHD나 주의력이 집중하고 과잉행동 장애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이제 대소변이나 소화 상태가 이 ADHD의 이제 큰 원인이 된다고 또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ADHD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며 또 진단과 치료가 늦어지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게 될까요? 네, 일단 주의력이 결핍이 되기 때문에요. 공부를 할 수가 없고 학업을 할 수가 없고 또 엄마하고 친구들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요. 이 대화가 잘 안 되겠죠. 예,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사위한테 친구와의 관계도 안 되고 이걸 치료가 안 되면 예, 성인이 돼서도 사회생활도 하고 어울리고 내가 말을 안 해야 될 때는 말을 참아야 되고 또 말을 할 때는 해야 되는데 이런 판단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뭐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친구들하고도 배우고 엄마를 통해서도 배우고 아빠를 통해서도 배우고 예, 그래서 이런 주의력이 아주 중요하게 되고 또 과잉 행동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경우에 착한 아이인데 어쩌다가 순간적으로 욱 올라올 수가 있게 되거든요. 아이들이 몸이 힘들거나 또는 가슴에 쌓인 화가 있으면 우리가 한번 뭐 스트레스 받았다고 해서 욱 하지는 않잖아요. 이걸 참다가 어느 순간에 욱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모르는 분이 보면 아, 쟤는 좀 너무 성격이 안 좋은 아이다. 이렇게 인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결국은 학업이나 결국은 직장 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자꾸 집에만 있게 되는 이런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고 이게 심해지면 이제 조현병이라든지 우울증까지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한방에서 이 육체하고 정신 예, 이게 있을 때 항상 뭐 육체가 먼저냐 정신이 먼저냐가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중요하고 육체적인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예, 밸런스를 잘 맞춰줄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청소년 ADHD의 진단과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 학업과 친구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의 장애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청소년 ADHD 한방에서는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을까요? 예, 이제 원인은 네 가지이기 때문에요. 첫 번째 이제 소아 때 치료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은 경우, 예, 소아들의 경우에는 예, 선천적인 요인, 한방에서 보는 체질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의 경우에는 우리의 아이가 겁이 많은 아인지 겁이 좀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아이인지 이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데 아이들은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찬을 좋아하지 지적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아이들의 경우에는 특히 겁이 있는 많은 아이들의 경우에는 항상 지적보다 칭찬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아이들이 자기 자신의 아이가 예, 겁이 있는 아이인지 겁이 없는 아이인지 또는 열이 많은 아이인지 열이 적은 아이인지를 꼭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열이 있는 아이는 선풍기 에어컨을 좋아하고 시원한 걸 좋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선풍기 에어컨을 별로 안 좋아하고 시원한 것도 많이 안 먹는 경우에는 예, 어느 정도 열이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ADHD는 열이 많고, 예, 그 다음에 겁이 있는 아이는 제가 진료할 때 한의원에서도 진료가 끝나면 겁이 있는 아이는 엄마 옆에 딱 앉아 있고, 겁이 없는 아이는 이렇게 상황을 딱 보고, 예, 뭐 침구실이고, 예, 밖에 대기실이고, 밖을 온통 돌아다니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봄으로 인해서 진단이 끝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열이 있는 아이들이 이 ADHD 증상이 많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고, 결국은 이제 열을 끄고 그 다음에 겁이 별로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뭐 겁을 생기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때 겁이 없는 아이는 자기가 분노를 표출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트라든지 이런 데서 자기가 원하는 걸 사주지 않으면 일단 들어 눕는 아이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할 때 형제가 있는데 한 아이는 엄마가 사지 마 그러면 조용히 이제 있는 아이가 있고, 한 아이는 웁니다. 떨어질 때까지. 그러면 이제 엄마는 주변이 좀 그러니까 더 소리 내고 아이는 더 울고,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이의 이제 용겁에 따라서 조절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친구의 문제라든지 학업의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반드시 대화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아이가 스트레스에 취약한지 스트레스에 좀 더 둔감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비교할 때 아이들의 경우에 남학생, 여학생이 있을 때 여학생이 스트레스에 조금 더 예민하겠죠. 그 다음에 남학생은 스트레스에 이제 둔감하고, 그 다음에 또 뭐겠어요? 제가 항상 피부 이야기를 하는데, 피부가 남학생인데 여학생처럼 고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면 잘 못 견디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우리 아이가 정신적인 거에 예민한 사람이 스트레스에 좀 취약하다고 보시면 되고, 정신적으로 덜 예민한 사람은 스트레스에 좀 둔감하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걸 먼저 알아야 아이하고 대화를 하면서 치료를 해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남학생과 여학생의 경우인데요. 남학생은 이제 간장의 화를 조절하고, 그 다음에 남성 호르몬이 항상 왕성할 때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적절히 이제 조절해주는 치료가 필요하고, 여학생의 경우에는 이제 호르몬이나 이제 생리 쪽에서 밸런스가 깨지면서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제 얼굴에 이제 피부라든지 미모라든지, 특히 이제 안경을 사용을 하지 않고 렌즈를 사용을 하면서 눈에 문제가 생기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생리라든지 피부의 트러블을 먼저 개선을 시켜줘야 그 다음에 이 집중력이라든지 과잉행동 장애가 조절이 되기 때문에, 그 상황을 먼저 치료하면서 음량이라든지 심장의 화를 조절하는 치료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청소년 ADHD에 도움되는 한방차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 남학생의 경우와 여학생의 청소년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남학생의 경우에 이제 겁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당기와 환기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이에 반해서 이제 겁이 별로 없는 남학생의 경우에는 주겹과 치자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여학생의 경우에는 항상 엄마가 따님의 이제 생리를 꼭 이 핸드폰이라든지 달력에 체크하는 습관을 엄마가 아시면 아이의 건강을 체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성적을 물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리를 이번 달에 언제 해서 언제 끝났는지가 아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학생들의 기본적인 호르몬의 변화는 생리로 표출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학생들의 생리 주기가 28일 주기니까 한 달보다는 좀 빨라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2, 3일이 빨라지는 게 아니라 5일 이상 이렇게 빨라지는 여학생의 경우에는 향부자와 치자를 이용을 하시면 되고, 이에 반해서 생리가 한 달 30일 주기다, 35일 주기다, 40일 주기다, 이런 경우에는 당귀와 청궁을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한방차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여학생 같은 경우는 생리 주기도 체크해 주시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방차로 청소년 ADHD 관리에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최준영 박사의 건강상담소 함께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어떤 건강 고민을 가진 시청자가 전화 상담을 요청하셨는지 잠시 후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건강상식도 쌓고 건강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는 최준용 박사의 건강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준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서울 02-823-2000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세요. 상담을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나이와 키, 몸무게와 현재 아픈 곳을 말씀해 주셔야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건강 고민을 가진 분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인 상담이실까요? 네네. 네, 그러면 연세와 키, 몸무게 어떻게 될까요? 네, 26살에 키 네, 180, 네. 몸무게는 88kg.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박사님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자다가 일어나면은 최근에 네. 왼쪽 눈이 한 대 맞은 것처럼 아파가지고 예. 이게 한 3번 정도가 그러더라고요. 최근엔 또 안 그러는데 예. 그래가지고 이게 혹시 무슨 건강 문제가 있나 해가지고 궁금해가지고 연락드렸습니다. 그 왼쪽 눈이 이렇게 아플 때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 보면 뭐 충혈되거나 약간 붓는 느낌은 없으세요? 충혈된 건 없는 것 같은데 살짝 막 눈이 땡땡 막 아프면서 붓는 느낌은 있거든요. 예. 현재 뭐 특별히 복용하는 양약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수술 받으신 적도 없고요. 눈 같은 경우에는 눈매 교정술을 했거든요. 눈 교정술 어느 쪽 눈입니까? 양쪽 눈 다 받았죠. 예. 그러면 현재 이 교정술은 언제 받으셨어요? 한 1년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자다가 눈이 아픈 건 얼마나 됐습니까? 한 2달 전에 처음으로 그러고 좀 짧은 주기로 2번 더 왔다가 또 최근에는 안 그러긴 합니다. 예. 지금 현재 몸무게가 1년 전 몸무게보다 어떠세요? 빠졌죠. 좀 많이 빠졌어요. 아, 그래요? 예. 네. 저녁 때 식사 양이 어떤 것 같습니까? 제가 최근에 간헐적 다이어트를 해서 네. 저녁은 좀 안 먹는 편이에요. 아, 그러세요? 저녁 때 잠자기 전에 배 안 고프세요? 고프죠. 예. 그러니까 이제 간헐적 단식이면 어떻게 하는지 저한테 한번 알려줘 보실래요? 아침에 밥 고구마랑 닭가슴살 조금 먹고 몇 시쯤 드세요, 그게요? 한 7시쯤 먹어요. 예, 7시쯤 먹고, 예, 그 다음에요? 그리고 12시쯤에 다시 점심을 먹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언제 하세요? 그러고 안 먹어요.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언제 먹어요? 또 아침 7시에 먹습니까? 네. 예. 지금 그러면 아침에 식사하실 때는 좀 먹고 나면 배가 불러요? 그냥 적당합니까? 적당한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점심은 좀 배부르게 드세요? 점심은 배부르게 먹을 때도 있고 예. 적당하게 먹을 때도 한 반반 정도 그렇게 먹는 것 같아요. 예,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제 배가 고프고 안 고프고에 따라 가지고 본인의 이제 몸 상태하고 달라지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간헐적 다이어트 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한 2달 된 것 같아요. 예. 2달 된 것 같고 지금 통증이 지금 온 것도 보니까 2달 전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예, 지금 그러면 뭐 특별히 양약 드시는 것도 없고 이제 몸무게는 체중은 좀 조절이 됐는데 뭐 연관성을 일단 따지자고 하면 뭐 특별히 다른 건 없고 뭐 잠자기 전에 뭐 스마트폰 이런 거 많이 보십니까? 컴퓨터 많이 보죠.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안과 교정술 받으면서 아시겠지만 어찌됐든 눈을 너무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예, 눈에 이제 피로도가 이제 오는 건 맞는데 지금 뭐 나이가 많으신 게 아니니까 지금 젊은 분들은 다 뭐 잠자기 전에 항상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뭐 PC를 보든 스마트폰을 보잖아요. 예, 그러면 뭐 그걸 보아서 나타났다고 보기는 어렵고 지금 보면 이제 간헐적 다이어트를 하시는데 동의보감에 보면 잠을 잘 때 우리가 배가 고프면 잠이 잘 안 올 수가 있거든요. 바로 잠이 안 들 수가 있고요. 예. 네. 그래서 배가 좀 어떤 때는 많이 고플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좀 견딜만하게 고플 때가 있고 그럴 텐데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조금 고픈 건 기본적인 체력이 있으니까 버틸 수 있는데요. 좀 많이 고플 때는 내 몸에서 뭔가가 필요하다는 거겠죠. 예, 그러면 네. 필요할 때 넣어주지 않으면 몸에서 뭔가 이렇게 수술을 했던 부분.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그렇지 않으면 이제 어머님들이 산딸에 내가 그 다리 두면 아프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거는 못 들어본 것 아, 같아요. 네. 그게 이제 그 어르신들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지금 보면 본인의 경우에는 이제 특별히 수술을 한 건 없고 이제 교정술만 받은 거잖아요. 예, 그러면 네. 눈 쪽으로 그러니까 몸이 좀 피곤하거나 내가 영양 공급이 필요할 때 영양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눈 쪽에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 질병이라기보다는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이제 눈이 좀 부푼다든지 일반적으로 눈이 부을 때는 우리가 저녁을 좀 많이 먹거나 그렇지 않으면 정말 뭐 저녁 때 눈을 뭐 이렇게 뭐 표현하자면 눈을 정말 많이 너무 많이 써가지고 과하게 썼을 때 이렇게 좀 부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네. 식사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눈꺼풀이 붓는다는 것은 어찌됐든 순환이 좀 덜 되는 의미예요. 근데 순환이 덜 된다는 것은 내가 영양분이 적절히 가주면 괜찮고 영양분이 과하게 가도 부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영양분이 100이라는 숫자가 가야 되는데 영양분이 너무 적게 가는 경우에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 강도는 내가 너무 배고프면 예, 그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 뭐 간헐적 다이어트는 이제 괜찮은데 이제 잠자기 전에 내가 좀 견딜만 하다 그러면 괜찮은데 아, 지금은 너무 배가 고프다 이럴 때는 뭔가 좀 가볍게 먹어주고 잠을 청해 보세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눈 쪽이 아플 때 이제 맥락막을 통해서 눈에 이제 맥락막을 통해서 이제 영양하고 산소가 공급이 되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때 네. 도움이 되는 한방차요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 네. 혹시 술 하실 줄 아세요? 술 하는데 잘 안 먹어요. 술 한 잔 하면 얼굴 빨개지나요? 뭐 어느 어, 정도 먹을 수 있나요? 제가 술 그냥 먹는 건 먹는데 한 네. 잔 먹으면 빨개져요. 아, 제가 체질 때문에 뭐 진맥을 보면 제가 이제 배도 보고 맥도 보고 체질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전화 상담이라 제가 체질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술로 제가 체질을 좀 판단하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예, 그러면 네. 이제 술을 한 잔 하면 좀 빨개진다는 것은 상부로 열이 잘 올라가는 체질이거든요. 예, 그러면 네. 예, 이때 도움되는 한방자의 창출, 창출, 예, 그다음에 갈근, 갈근, 예, 승마, 순마, 백지, 백지. 예, 거기까지 각 8g씩 해서요. 네. 예, 그렇게 해서 물을 1800cc 넣으세요. 네. 예, 그렇게 해서 뭐 한 그 120cc 정도 나오게 좀 졸이세요. 아, 네. 네, 그렇게 해서 그걸 아침에 지금 일어나면 한 잔 드시고요.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저녁 때 잠자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잠자는 시간이 11시, 12시다. 그러면 1시간 전에 한 번 더 드세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저녁 때는 스마트폰의 양을 지금 본인의 이제 뭐 이렇게 PC라든지 이런 거 눈을 사용하는 것을 한 10% 정도만 줄이고 이제 좀 잠을 청해 보세요. 네. 네, 그렇게 해서 한 15일 정도 먹으면 효과가 있을 텐데요. 15일 먹고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자고 일어나면 생기는 눈의 통증과 간헐적 다이어트에 대해서 건강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체중 관리를 위해서 간헐적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박사님, 간헐적 다이어트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헐적 다이어트는 남성하고 여성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남성분들은 이렇게 시간에 맞추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체질에 맞게 나는 아침에는 어느 정도 견딜 수가 있다. 그러면은 아침은 굶고 그 다음에 나는 저녁 때가 되면 너무 힘들다. 그러면 저녁 전에 그걸 조절을 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시간을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이에 따라서 그 몸의 밸런스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날이 아니고 오늘은 일어났는데 컨디션이 좀 좋은 날이 있고 오늘은 일어났는데 뭔가 모르게 몸이 찌뿌드한 날이 있거든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하는데 내가 지금은 밥 먹는 시간이 아닌데 지금 너무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뭐 이때 배가 고플 때 단식을 하는 분이 다이어트를 위해서 단식을 하는데 그냥 가볍게 배가 고프면 견디겠죠. 그리고 또 방송까지 해요. 근데 내가 약간 얼큰한 걸 좋아해요. 거기에다가 또 요즘 뭐 라면을 또 TV에서 먹고 있어요. 너무 먹고 싶어요. 정말로 간절하게. 그러면 제가 그때는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많이 하라는 게 아니라 어차피 그때 먹기 때문에 조금 먹겠죠. 그런데 방송에서 저는 그런 말을 잘 안 하는데 자꾸 뭐 매운 것은 나쁘다, 짠 것은 나쁘다, 단 것은 나쁘다. 그러니까 좋고 나쁜 것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땀을 많이 흘릴 때는 우리가 염분이 필요한 거고 내가 스트레스가 있을 때는 약간 얼큰한 게 들어가야 되고 내가 에너지를 많이 사용해서 기운이 없을 때는 단 게 들어와야 기운이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배가 고프거나 내가 너무 먹고 싶은 게 있을 때는 그걸 먹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간헐적 단식을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되고 이제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이게 생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의 기본은 생리하기 전에는 기본적으로 피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음식물을 건강한 여성이라고 하면 그때는 음식물이 당기는 게 정상입니다. 피가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저장을 해놓은 게 있어야 내가 저금해 놓은 돈이 있어야 쓰는 거지 저금해 놓은 것도 없는데 쓰면 가정에 나의 살림살이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의 경우에 대부분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면 요요가 옵니다. 왜냐하면 생리 전에는 먹어야 되는데 이게 한 달은 참을 수 있고 서너 달은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4개월 이상 참는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참으면 나중에 병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호르몬의 변화, 생리의 변화에 따라서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생리 전에는 먹어야 되는 여성분들은 압니다. 그래서 내가 요즘 땡기는 거 보니까 생리할 때가 됐구나. 이런 분은 여성분들은 압니다. 그래서 그때는 먹어줘야 됩니다. 그 대신 이제 먹는 양을 조금 조절해야 되지. 이때 안 먹게 두면 자궁에도 문제가 생기고 뇌의 기억력에도 문제가 생기고 스트레스도 배가 되고 그래서 그 스트레스 있냐고 물어보면 이 세상 사람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근데 먹는 걸로 인해서는 내가 스트레스를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살면서 다른 사람이나 뭐 가정생활에서 누구나 삶이 좀 팍팍하고 힘들 때가 있고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근데 먹는 것은 내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리 전에 때문에 먹을 때는 그때는 먹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리가 끝나고 생리하기 전까지, 생리 전 식사 전까지, 생리 전 음식이 땡기기 전까지 그때 상황에 맞게 간헐적 단식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간헐적 다이어트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특히나 여성의 경우는 생리 전후 너무 무리하게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 본인 상담부터 가족 상담까지 모두 가능하니까요.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나 SNS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전화 상담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 드리고 있는데요. 서울 02-823-2000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세요. 그럼 계속해서 전화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 본인 상담이실까요? 예, 예. 네, 그러면 키와 몸무게 또 연세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나이는 73세고요. 네. 키는 옛날에 160인데 요새는 좀 줄은 것 같아요. 아, 네. 예, 그리고 여기 키로수는 68kg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박사님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제가 네. 다른 상담이 아니라 이 발이 이렇게 꼭 시골의 완결을 이렇게 받고 디디고 쓴 것 같은 지가 이게 한 2, 3년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갈수록 발이 저리고 굳어가고 저녁에는 조금 추면은 이 발이 굳어가지고 예. 잠자기가 너무 힘들 정도로 예. 이 다리가 저리고 이게 이제 피가 안 통해서 그런 건지 이렇게 죽어가는 것 같아요. 무릎 밑에까지가. 무릎, 종아리까지. 처음에는 발바닥에서 그랬다 이제 종아리 쪽으로 올라온 겁니까? 예, 예. 예. 어느 쪽 발이 더 그러세요? 똑같아요. 오른쪽, 왼쪽이. 네. 병원에서 이것 때문에 진료 받아 보셨습니까?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라서 병원을 안 갔는데요. 예. 이제 이렇게 원음 방송을 보다 보니까 이제 박사님이 이렇게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전화드렸어요. 아, 그래요? 지금 이제 저리고 굳어가는 예. 느낌, 이제 발바닥에 뭔가 디디는 느낌, 이제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인 게 허리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 그래. 예, 이제 허리 쪽에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라든지 예, 디스크라든지 이게 좀 좁아지면서 거기서 좁아지고 척추관이 좁아지면 거기서 이제 신경이 눌리면서 이런 증상들이 올 수가 있고 하나가 두 번째는 이제 척추라든지 예, 그다음에 요추에는 별 문제가 없이 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저는 척추가 이렇게 허리 아픈 데가 오래됐어요. 이렇게 지금 한 10년 정도 됐는데 이렇게 협착증이라고 해요. 4번, 5번. 네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여기에 이제 검사하고 주사를 이렇게 목 있는 혈관에다가 혈관 주사를 맞으면 한 2, 3년은 괜찮고 네. 또 한 2, 3년 가면 또 그러고 또 2, 3년 가다 또 그러고 네. 이제 이렇게 돼서 요즘은 네. 그게 이제 그래서 첫 번째 척추 협착증이라고 해서 병원을 안 가고 제가 운동으로 이 아픈 것을 고쳤어요. 네. 하루에 3시간씩 꾸준히 운동을 했더니 이 허리 아픈 것이 없어지더라고요. 네. 그리고서 나는 한 5, 6년 있으니까 또 이렇게 아프길래 이제 병원을 이제 운동을 해도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고 병원에 다녀도 이게 주사 맞고 이제 뭐 그러고 나면 한 10번 이상 맞으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한 10번 이상 맞고 나면은 첫 번에는 한 3년, 2년 괜찮다가 또 그러고 네. 그런데 작년서부터는 이게 맞아도 한 2, 3개월 가면 대로 아프고 네. 그래서 지금 뭐 또 어디 이제 저기 병원에서 이렇게 또 뭐 이렇게 탁탁 두드르는 그런 요법으로 뭐 그 하는 저기가 있다고 그래서 그것도 시방 한 10번 했더니 한 1년은 괜찮은데 요즘은 또 이렇게 아프기는 해요. 네. 그러면 그런데 이제- 예. 예. 예, 말씀하세요, 어머님이요. 예, 그렇게 이제 아프기는 한데 지금 그래서 병원을 가는 것인지 그래 운동은 아침에 가서
이 여러 가지 운동을 하긴 하는데 무릎도 사실은 아파가지고 이렇게 이제 한약으로 먹고 이렇게 조금씩 견디고는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다리가 이렇게 제일 이렇게 저리고 발가락 그 발바닥 사이로 거기가 습한 것 같고 이렇게 저리저리해서 낮에는 괜찮은데 저녁에는 시리다 못해 이 살갗이 아파가지고 네.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네. 지금 현재 뭐 혈압약이나 당뇨약 복용하는 거 있으세요? 혈압약은 먹고 있어요. 혈압약. 나머지 약은 아니. 복용하는 건 없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기억력이 너무나도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하니까 뇌영양제하고 혈액순환제라고 네. 그거 다 나오고 오메가3 네. 그 약을 먹고 있는 양약이 한 4가지나 5가지 되는가 봐요. 네. 지금 그렇게- 그동안 뭐 수술 받으신 적 있으세요? 수술 받은 건 없고 한 갱년기 때 네. 갱년기가 올 때 저기 요실금을 수술을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네. 지금 몸무게가 68kg 정도 체중이 나가신다고 했는데요. 한 예, 2, 예. 3년 전보다 몸무게가 비슷하세요? 조금 늘어났습니까? 줄었어요. 2, 3년 전보다 몸무게가 한 2, 3kg 이렇게 나갔었는데요. 예. 그냥 올해 들어서는 그냥 몸이 굉장히 코로나도 한번 걸렸고 그 뒤로 그냥 또 감기 같이 증상이 막 가래 콧물이 막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비인후과 가도 뭐 약줘도 안 듣고 이렇게 약줘도 안 듣고 한방약국이 있어서 거기 가서 약을 줘서 먹는데 조금 어디가 아프다고 뭐 그 약을 주면 조금 괜찮은 것 같으면 또 딴 데가 그렇고 그래는 순간에 막 가래가 너무 많이 나오고 코로 목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그 감기약을 막 한 달분을 저다 보름에 이렇게 먹다시피 한 3개월을 그렇게 지치고 나니까 병원에 이제 이래다는 죽을 것 같다. 그래 생각이 들어서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코 사진 찍고 목 사진 찍고 이제 종합병원으로 가서 그렇게 했더니 느닷없이 무슨 아무런 이상이 없는 이 급성 축농증이 왔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약을 뭐 이렇게 한 3개월 주면서 항생제가 들었다고 이 먹다가 조금 났었다고 뛰면 안 된다고 꼭 네. 한 달을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한 달. 네. 그래서 20일을 먹고 나니까 그게 괜찮아요. 예. 그 증상이 다 이제 없어지고 또 조금 이제 한 달 반이나 2달 되니까 또 이렇게 가래가 나오니까 이제 겁이 나가지고 가래가 또 아침 저녁으로 또 나오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 다시 가서 이제 다시 사진을 찍으니까 염증이 약간 있다고 해서 한 열흘 먹고 나니까 지금 현재는 괜찮거든요. 예, 지금 그러면 콧물도 거의 밖에 나가서 운동하실 때 콧물도 안 나오세요? 예, 그런 건 이제 전혀 안 예. 나와요. 대변은 매일 잘 보세요? 대변은 매일 잘 볼 때가 있고 한 번 변비가 왔다 오면은 너무 막 이렇게 염소종 같이 해가지고 너무 못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관장을 가끔 한 번씩 해서 예. 보는데 대변은 며칠에 한 번 정도 보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요? 평상시에 매일 봐요. 매일 보면 남아있는 네. 느낌 없어요? 남아있는 느낌 조금 있으세요? 남아있는 느낌은 없고 남아있는 느낌은 없는데 남아있으면 그 하루에 2번 보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일단은 이제 허리하고 다리가 저려서 제일로 이제 잠자기가 힘들어서 전화 드렸어요. 예, 지금 그 상황은 예. 그 척추관 협착증 때문에 이제 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래요? 그게 이제 예.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어머님께서 키가 줄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척추관 공간이 좁아져요. 예, 그러면 이제 디스크가 되면서 확률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척추 사이에 공간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키도 줄지만 안쪽으로 이렇게 위축이 되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신경이 눌리면서 이런 증상들이 와요. 그래서 이 증상이 이제 낮에 운동할 때는 내가 운동을 해주니까 몸에서 열기가 좀 생기면서 그 저림 증상이나 느낌이 조금 더 감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녁 때는 누워서 움직이지 않으니까 내 몸이 동적이 아니라 음적으로 돼요. 예, 그러면 순환되는 힘이 낮아지니까
척추에서 신경을 눌리는 힘이 더 세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발바닥부터 이제 무릎 쪽으로 자꾸 올라오는 경우거든요. 예,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척추관 협착증에 대한 것을 병원에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병원에서 뭐 수술은 할 수가 없고 이제 약물 치료밖에 할 수가 없다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가까운 한의원에 가서 침 치료하고 뜸 치료하고 이제 추나 치료를 받으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쪽 허리라든지 다리 쪽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요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예. 네, 오가피, 예. 예, 두충, 두충, 예, 우술, 우술, 예, 모과, 모과, 예, 창출, 상출, 예, 진피. 진피. 예, 그 다음에 음식 이렇게 드실 때 좀 네. 얼큰한 거 좋아하시나요? 예, 저는 얼큰한 것을 예, 좋아해요. 얼큰하고 칼칼한 거 좋아하세요? 예. 예, 달달한 거보다요? 예. 예, 그러면 거기에다가 생강 예. 5g 넣으시고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 하게 해서 2개 넣으세요. 예. 두 개. 예, 그렇게 해서 물을 2000cc 넣으시고 예. 예, 물을 그 다음에 120cc 정도 나오게 달이세요. 종이컵 한 컵 정도요. 아, 물을 2000cc 넣으시고 예. 예,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종이컵 한 컵 정도 나오게 졸이세요. 예. 예, 그렇게 해서 그걸 아침에 일어나서 예. 그 아침 식사하기 전에 좀 출출할 때 한 번 드시고요. 예, 이것을 지금 몇 그램씩 다 5g씩 하나요? 예, 다 5g씩 하면 됩니다. 예. 네, 그렇게 해서 아침에 한 번 드시고 저녁 식사하기 1시간 전에 출출할 때 한 번 더 드세요. 저기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요. 네네, 공복시예요. 예, 공복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그거 3개월 복용하시고 저희 예. 방송국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아, 그래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말씀드린 한방차로 건강에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준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끝으로 박사님 건강 제안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건강 제안은 무엇인가요? 예, 오늘 제가 제안 드릴 건강 제안은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이제 우리 한국도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예, 집에서 이제 남편하고 부인 두 분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부부 간의 성격이나 좋아하는 기호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요. 부부 간의 체질과 그 다음에 부인이나 남편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행동이나 취미가 무언지를 꼭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알아서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제가 진료하다가 보면 부부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진료를 받는 분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보약지으러 왔는데 제가 상담하다가 보면 어제 환자분도 그런데 하여튼 뭔가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집에 있으면 한숨 쉬고 나가서 마트 가면 가슴도 답답하지 않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남편은 어떤 체질이고 어떤 걸 좋아하고 우리 남편이 어떤 걸 싫어하는지, 예, 그 다음에 반대로 남편은 우리 부인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행동이라든지 어떤 행동을 싫어하고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상대방이 싫어하는 건 내가 좀 안 해야 되고 또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은 내가 조금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야 부부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체질은 어떻게 되는지를 꼭 알아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대처를 하고 생활을 하시면 부부가 이제 장수하고 또 건강한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서로에게 더욱더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부부는 서로의 체질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체질을 아는 것은 건강 관리의 기본이라고 합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사람에 따라 탈이 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자신의 체질 파악으로 건강 관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